나토 분석관 에리카 프레이저의 한국 박격포 선택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 프레이저입니다. 나토 군사 기술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언제나 데이터와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계 최강 군사 동맹국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말이죠.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기술력이 아니라 진심 때문이었거든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런던 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토 본부에서 온 긴급 전화였죠. 프레이저 박사님, 지금 당장 브뤼셀로 와주세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동안 나토에서 일하면서 이런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거든요.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군용차가 저를 NATO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한적하던 본부 건물이 난리가 났어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싸했어요. 28개국 대표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밀러 국방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프랑스 드라쿠르 장군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나토 사무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프랑스 동부 군사 훈련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프랑스군 병사들이 박격포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격포가 폭발했습니다. 한 병사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장피에르 상병입니다. 23세죠. 어머니 한 분뿐인 외아들이에요.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재 중태입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프랑스 드라쿠르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사고가 15건이나 일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건이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고장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유지 비용은 5배로 뛰었어요. 명중률은 60%밖에 안 돼요. 독일 밀러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병사들이 훈련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탈리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불량이 아니라 유럽 전체 군사력의 위기라는 걸 말이죠. 28개국이 모두 같은 미제 박격포를 쓰고 있었거든요. 영국 국방부 존슨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프레이저 박사님,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찾아주세요. 저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수만 명의 병사들 생명이 제 손에 달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피에르 상병의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아들이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무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나토 본부 대회의실에서 업체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 50여 명이 모였죠.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발표했어요. 후보 업체는 세 곳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중국 노린코, 이스라엘 LB 시스템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NATO의 파트너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중국 측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죠. 30%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폴란드 코발스키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업체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장군을 쳐다봤죠. 한국은 어떨까요? 장군의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어요. 한국이라고요? 프랑스 드라쿠르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담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아직 방산 신생국 아닌가요? 코발스키 장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 시연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위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코발스키 장군님,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신생국 아닙니까? 우리 병사들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순 없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것 같았거든요. 코발스키 장군의 표정이 상했어요. 프레이저 박사님 선입견은 위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정말 알고나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K9 자주포가 세계 1위 수출 실적을 기록했더군요. 놀라웠습니다. KAI T-50 고등훈련기도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고객 만족도였어요.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이 모두 재구매를 했더군요. 폴란드도 K9를 추가로 주문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죠. 왜 이런 정보가 나토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코발스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장군이 기뻐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프레이저 박사님은 공정한 분이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 체계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하지만 발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프랑스 드라쿠르 장군이 거세게 반대했거든요. 이건 무기 선택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검증된 강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따위는 말도 안 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팩트도 보지 않고 편견만으로 판단하는 게 답답했어요. 장군님, 저에게는 병사의 목숨이 정치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봐야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드라쿠르 장군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영국은 언제부터 미국을 배신하기 시작했나요? 저는 맞받아쳤죠. 배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독일 대표가 중재에 나섰어요.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죠. 미국 대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중국 측은 비웃고 있었어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래서는 언제까지 가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 피에르 상병과 같은 희생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2023년 5월 폴란드 군사 훈련장에 갔습니다. 미제와 한국제 박격포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죠. 한국 무기가 정말 좋을까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제 박격포부터 봤어요. 정밀하긴 했는데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5분이 넘었죠. 발사 속도도 느렸고 중간에 한 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 한국 박격포 차례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0초 만에 세팅을 끝냈어요. 저는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30초였습니다. 그리고 1분 동안 8발을 쐈어요.
모두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00% 명중률이었거든요. 폴란드 여군 장교 마리아 노바크가 제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 기술자들이 어젯밤 새벽까지 장비를 점검했어요. 직접 나사 하나하나 조이면서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의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폴란드에서 돌아와 나토 본부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한국 박격포의 우수성을 데이터로 보여줬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국 측 해밍턴 장성이 말했어요. 전장에서 실험할 순 없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할 수 없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죠. 너무 성급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중국 측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레이저 박사님, 나토와 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한 압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정부였어요. 제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리카, 괜한 소란 피우지 마라. 조용히 하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폴란드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30초 만에 세팅하고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그 모습 말이죠. 2023년 7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군이 한국산 박격포를 긴급 도입했다는 거였어요.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테러범들이 인지를 잡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일반 무기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이었죠. 이탈리아군이 한국 박격포를 투입했어요. 정밀 타격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질 모두 생존했어요. 작전 성공률 100%였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성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어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죠. 한국 무기가 유럽을 구하다 30초의 기적 같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업체 대표를 만났어요. 정상훈 이사였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프레이저 박사님,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이윤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건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존 강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로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신 전자조준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현금 리베이트와 공동 개발 기회를 제안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부당한 거래를 폭로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 측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상훈 이사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이에요. 조건부 없는 제안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상사가 익명으로 미국과 중국의 뇌물 내역을 언론에 유출한 거예요. 조직 내부에 폭풍이 일었죠. 상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리카, 이건 옳은 일이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지. 저는 감동했어요. 아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3년 9월 드디어 나토 10개국 연합 무기조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각국 대표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했어요. 저와 폴란드 코발스키 장군, 이탈리아, 핀란드 대표가 한국 박격포 도입안을 상정했죠.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드라쿠르 장군이 여전히 반대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독일 대표도 같은 입장이었죠. 그때 폴란드 코발스키 장군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30초 세팅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장에서 30초는 병사의 생명을 3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는 게 증거 아닙니까? 핀란드 대표도 동의했죠. 성능이 검증됐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투표 결과 10개국 중 7개국이 찬성했습니다. 한국 박격포 도입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2023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박격포 시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나타나 30초 만에 세팅을 끝냈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1분 동안 8발을 쐈습니다. 모두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미국, 프랑스, 중국 관계자들도 뒤늦게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놀라웠어요. 정말 뛰어난 기술들이 있었죠. 정상훈 이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프레이저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 덕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는데 결국 그들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파트너의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30초 세팅과 100% 명중률 뒤에 숨어있던 진심 말이에요. 지금도 유럽 전역에서 한국 박격포가 우리 병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의 힘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